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가라앉고 이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광 지역의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최승준 정성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원도 기초단체장 사상 최초의 사선군수라는 새 역사를 쓰셨는데요.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군수 당선자 최승준입니다. 네, 늦었지만 군수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최초 사선군수라는 대기록을 세우셨어요. 네, 군수님께서 2010년 처음으로 군수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낙선했고요. 예.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민선 7기, 8기 이어서 이제 네네네. 9기까지 그리고 맡게 됐죠. 7월 1일이 되면 이제 9기가 이제 시작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대기록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전이 결코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선 군민들께서 네. 이 군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신뢰를 보여주신 결과겠죠. 예. 뭐 당연히 그 순간 기쁘셨겠지만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증을 받고 나서도 예, 선거가 끝났나 정말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사선 군수 당선자가 네,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8번 선거를 했는데 예, 그동안 전에 있었던 7번 선거까지 있었던 어떤 선거에 대한 절박함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이 좀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또 해야 되나 또 네. 오래 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 그리고 삼선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선거가 되는데 네, 혹시 또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예, 사실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선거는 임박해 오고 네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예, 예, 결국 이제 이게 막다른 골목에 밀려서 가족하고 진지하게 한번 상의도 못 해보고 선거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그 과정이 좀 특이한 과정이 있었고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선 군수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저를 이제 선택한 우리 국민들 저의 뭐 사선 군수의 그런 이제 뭐 기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저를 다시 이 선택을 해준 국민들의 결정에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바람에 또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국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또 성실하게 임기 동안에 전력의 공직자와 함께 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집니다. 네. 외람되지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 최승준 군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환칠하게 큰 키에 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백발이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10년에도 처음 네. 군수하실 때도 백발이셨나요? 아니면은 그 전에는 좀 뭐 검은색이 더 많았는데 네, 검은 네. 머리가 많으셨는데 네. 이제 세월에 또 이렇게 네. 흔적처럼 이렇게 되신 건지. 뭐 두 가지 요인이 다 아마 이렇게 타당성 네네, 있는 네.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뭐 조상 뭐 어쩐다고 네,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크고요. 그럼 2010년에 그때 처음 하실 때도 백발이셨나요? 그때는 백발은 아니었어요. 아, 네. 거의 뭐 까만 머리가 더 많았었고. 네네네. 뭐 그때만 해도 좀 젊었을 때니까. 예, 그랬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이면은 많이 이제, 벌써 예. 아유 16년 전인데. 주변에서 막 왜 네. 염세가 안 하느냐고 특히 예. 이제 자꾸 하셨지만 두 분 이제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땐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예.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네네.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이제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것이 그 제 양심상 네네. 뭔가 나를 위장하고 좀 이렇게 그 네, 진실을 네.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표현되는 것 같아서 아,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평생 네. 한 번도 염색을 못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 사선 군수라는 타이틀 정말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런 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 안정감을 또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네네. 그런 점을 믿고 민선 7기와 8기 동안에 우리 군정이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이라든지 네네. 또 어떤 군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신 것이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군 웬만한 일은 그냥 척하면 착으로 아시겠어요. 12년간을 벌써 해오셨으니까. 네,
좀 그렇게 네, 네, 제가 스스로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네, 네. 많이 알고 있죠. 예. 이 다른 분들은 이제 초선이신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그동안 몰랐던 거, 그 지자체에 필요한 거, 네. 그동안 아쉬웠던 게 뭔가를 막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실 텐데 네. 이제 베테랑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베테랑답게 그 중단 없이 예. 7기 8기에 이어서 지금 민선 9기 네, 이제 네.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 9기에는 그 정성군의 군정을 어떻게 더 크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군정 현황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또 지역 네. 주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700여 공직자하고 또 의회하고 또 우리 3만 5천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왔고 그런 신뢰를 네.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좀 우리가 군정에서 추구하는 그 사업이나 정책들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예.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이제 국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편안함, 네.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뭐 작은 행복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군정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된 복지 정책으로 많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그런 저희들 정책도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영버스 사업이라든지 네. 또 어르신 임용 서비스 또 읍면의 복지 목욕탕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임대 사업소를 확장을 4군데를 확장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저가격 보상제를 또 실시를 하고 있고 최저가격 보상제요. 그렇습니다. 장목별로 네. 이제 생산을 해서 출하기에 돼 가지고 이게 시장에 그런 이제 그 가격이 불안정해 가지고 생산 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서 밭에서 막 그 갈아엎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네, 가슴 네.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하고 생산 원가하고 그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그런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네. 이제 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정선군이 도내에서는 이제 가장 빠르게 기본 사회로 진입하는 그러한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민선 9기에는 새로운 우리 정선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서 발굴해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또 좀 이렇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민선 9기의 최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8기 때 네. 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딱 그 인식하는 게 네. 와와버스 같아요. 네, 공영버스. 네, 그 굉장히 좋은 선례로 네.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러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선군은 현재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네. 정선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인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정선군의 이 국가정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네,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단순히 이제 산에 그 어떤 케이블카 이동 수단 네, 하나 네. 이제 설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이것은 국민들과 함께 사실 이제 완전히 그 철거가 결정이 났던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네. 정부를 설득을 해서 예, 예. 복원시켜서 재가동시킨 것이 그런 아주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올림픽 201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이 국민들 간의 갈등의 어떤 그 원천이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네.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 이제는 케이블카가 복원이 됐지만 이제 그것을 국민적인 갈등을 뛰어넘는 예. 그런 정책을 새롭게 시연을 해서 또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가리왕산으로 잘 네네. 보존하면서 또 어떤 그 정선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또 국민의 그런 휴양 관광지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또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운영 관리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순천만이라든지 또 울산의 태화강 정원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떤 지자체나 이렇게 임의로 막 그 난개발하고 가리왕산의 산림 예. 생태 자원을 훼손하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국가정원 사업이 지금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1차 이제 순천만 정원, 2차 행했던 것이 울산의 태화강 정원인데 두 곳 다 그 하천과 해변을 낀 수변형 정원이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이제 국가정원 사업을 관장하고 심사하고 하는 기관이 산림청이거든요. 예. 산림청이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은 없습니다. 다 수변형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의 예, 예.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이제 산림형 정원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정원의 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목정원에 관한 그 법률에 보면은 예. 이 그 국가정원은 지역의 이제 그 어떤 국토의 네. 균형 발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돼 있는데 두 곳 다 영호남 끝단에 그렇죠. 한반도의 끝단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이렇게 그죠. 사이좋게 있죠. 바닷가에 이렇게 예, 제일 예. 끝에 있으니까 네네. 중부 지역에 이제 최초로 이제 건설 예정되는 이제 예,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그런 이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산림형 정원과 중부 지역에 최초로 건설되는 국가정원 네네. 이 두 가지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네. 또 기왕에 또 논란이 됐던 그 가리왕산을 새롭게 보존하고 산림 환경 보존하면서 생태 관광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예. 그런 시설을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네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강원도 하면 뭐 바다도 있지만 정말 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 이 수려한 네. 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강원도에도 이제 하나 생길 때가 됐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 규제 완화 네. 그리고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은 어떻게 보면 정성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예, 단순히 이제 강원랜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네. 정성군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강원랜드가 설립된 배경을 보면은 1995년 3월 예. 3일 날 우리 폐광 지역 그 당시에는 이제 폐광 지역이라고 했죠. 폐광 지역 주민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 10만 명이 무려 짧은 기간 안에 네네. 외주로 일자리 찾아서 다 떠나고 시장은 공동화되고 네. 또 어떤 그 광부들이 주거하던 주택들도 텅텅 비고 예. 폐가 시장이고 그리고 이게 도시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탄가루만 잔뜩 쌓여가지고 바람 불면은 창문도 못 열어놓고 네. 또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닐 수가 없고 네. 상하수도라든지 뭐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수많은 주택들이 대부분 무허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예. 그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지역 경제는 아주 피폐화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3월 3일 날 정부와 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법에 근거해서 강원도 정선의 단 한 곳에 대해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를 한다. 네.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설립된 기관이 이제 회사가 강원랜드이거든요. 지금 설립된 지 2000년에 개장했으니까 2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강원랜드가 짧은 기간 안에 성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종업원 5천 명이 근무를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최초의 그 배특법 제정 취지나 또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따르면은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강원랜드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짚어보면은 사실 강원랜드의 발전하고는 또 상반되게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재래시장에는 늘 뭐 하루 종일 있어봐야 손님 하나 안 찾아오고 네, 예.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인구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다만 이제 명분은 있죠. 도박 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네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의하면서 그러나 카지노를 이제 더 이상 어떤 적폐의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시장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은 물론이고 미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카지노에 대해서 이것을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필리핀 같은 지역인데 예. 뭐 세부나 마카오나 또 클락 지역에 예. 카지노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카지노 그 호텔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을 예, 해가지고 예. 그 지역경 국가 경제까지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 네. 인근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천만 명의 관광객이 예. 찾아와서 그 지역 뭐 시민들의 모든 세금도 다 그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예. 있고 아이들의 뭐 대학 등록금이나 뭐 이것도 다 이제 거의 뭐 지역 경제를 다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저희들도 꼭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절박한 상태에 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이제 오사카의 그 카지노가 2030년 개장을 앞두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이제 라스베가스의 샌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개장이 되게 되면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뭐 2시간 이내에 오사카까지 예, 갈 수가 예.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들 친절하고 음식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기반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이 강원랜드가 지금도 용도로 보면은 그냥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야지 오를 수 있고 또 막상 카지노에 입장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편안하게 어떤 네네. 게임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하고 좀 휴양하고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도박장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예.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한 8천 명 이상의 내장객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 카지노 안에 모든 이제 그 게임 테이블 250대하고 그다음에 슬롯 머신 1350대 다 따져봐야도 의자가 고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한 3천 개 미만이거든요. 예. 근데 매일 8천 명의 내장객이 들어오니까 네. 수천 명이 자리가 없이 서서 있어야 되는 구경하다 가는 그렇죠. 경우도 생기고요. 예. 그거 아니면 어깨 너머로 이렇게 예. 배팅을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카지노의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입장 내장객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카지노 영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동남아나 또 일본에 새로 오픈되는 카지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사카 카지노가 오픈하면은 아마 지금 강원랜드 직원들은 절반 정도로 감원이 될 수밖에 예. 없어요. 매출이 줄어들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새로 당선되신 우상호 도정과 함께 네. 그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공론화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선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를 봤을 때 네. 꼭 카지노만을 네.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아니고 네네. 겸사겸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예. 도박장을 규모를 확장을 하면은 오히려 도박 중독의 폐해가 그만큼 또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질 수가 그렇게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을 의자 자체가 없으니까 네, 기계가 이제 슬롯 머신이 한 대가 자리가 났다 이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없이 계속 잃더라도 거기서 배팅을 하다가 다 잃으면 나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몰입도가 더 강해져 가지고 도박 중독이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이걸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좀 네, 마카오나 네. 필리핀 카지노에 가 보면 정말 여유 있게 수백 수천 개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 기계 저 기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좀 피곤하고 또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외식도 할 수 네, 있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 구조가 안 되니까 ARS를 추첨해가지고 번호 대기하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가서 앉으면은 그냥 올인될 때까지 그 자리에 예. 있어야 되는 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네네. 이런 부분은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네.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거예요. 안 돼서 못했을 때 그렇죠. 그거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예. 이 또 이게 다르죠 느낌이 상대적이라 예. 그리고 또 출입 시간을 또 네, 출입 일수를 제한을 하니까 예. 절박함이 더 심해지는 네. 거죠. 아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나가야 돼. 네. 근데 지금 많이 잃었어. 네. 그럼 복구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베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더 이제 그런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가산도 쉽게 탕진하고 즐기는 예.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도박에 빠져들게 만드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강원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구조적인 상황. 예, 그런 것들이 예. 더 도박 중독의 폐해를 예. 또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정책 위반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박 중독 네. 폐해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예. 가산 탕진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데 더 확장하면 더 많이 그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 또 반론을 생각할 수 제기를 있죠. 하니까 예, 그렇죠. 참 설득하기 어려운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네. 좀 그렇게 설득을 좀 해나가야 될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뭐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쪽을 안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연간 한 80만 명이 예. 내국인들이 그렇게 원정 도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조 원의 외화를 낭비를 하거든요. 소중한 예. 외화. 거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시급하고 정말 이제 위급하다라고 느낀 게 예. 2030년 일본 그렇습니다. 김포나 인천, 서울에 사시는 예. 분들은 정선 갈래 아니면 같은 시간이면은 일본 갈래 네. 뭐 쓰는 돈 예. 비슷해라고 하면 뭐 이참에 뭐 일본 한번 가볼까 해외 여행 한번 가볼까 면세점 좀 들려보고 거기 뭐 초밥도 맛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경쟁력에서 뒤처질 그러면, 수밖에 그러면 없겠네요. 지금도 예. 보면은 뭐 방송이나 또 SNS나 유튜브 상에 이렇게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은 거기 강원랜드 자주 오시는 네. 그 갬블러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엄청 그 악평을 막 쏟아내거든요. 예. 오면은 전혀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막 무시당하고 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돼가지고는 강원랜드는 미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빨리 네. 좀 개선이 환경부터 개선이 되고 또 직원들의 의식 구조도 좀 바꾸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예, 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네네.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선은 또 뛰어난 관광 자원을 품고 있지만 네. 조금 전에도 공항에서 일본 가는 시간이나 예. 뭐 버스나 이런 걸로 오는 시간이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리적 접근성 이 부분의 개선이 항상 숙제고 제일 과제, 예, 큰 과제죠. 맞습니다. 과제고 예. 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 예.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재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확충 사업은 뭐며 네. 또 여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95년 3.3 합의에 의해서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네. 이제 강원랜드를 설립하는 규정도 있지만 거기 이제 폐광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기업 이제 이전하는 기업이나 신규 창업하는 예. 기업에 많은 그런 이제 법적, 제도적 또 금융 이제 지원이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4개 시군과 이제 전국인 문경, 화순, 보령 7개 시군에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지구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실상 정선의 예를 놓고 보면은 강원랜드를 제외한 어떤 기업도 그 이제 기업을 뭐 신규로 창업하거나 이전하거나 한 사례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배경에 기업하기 너무 나쁜 열악한 물류 여건 때문에 예. 왕복 물류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도 정선에 와서 기업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기업하기 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폐광 이후에 관광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적 자금과 행정력을 투자를 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했지만 네. 사실 그러한 시설들이 수도권 인근에 있으면은 정말 각광받고 많은 그 사업에 아마 성공을 가져왔을 건데 예. 너무 이제 접근성이 열악하다 보니까 성과가 잘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망 개선이다. 그래서 2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1개의 KTX 고속철도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과제로 해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선 양구로 이어지는 그 남북 고속도로, 구축 고속도로, 그다음에 지금 한창 이제 공사 중인 동서, 제천에서 동서. 삼척까지 동서 육축 고속도로, 네,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네. 고속도로는 이미 저 동서 육축 고속도로는 예타 통과가 지난해에 예, 돼서 예, 지금 예. 설계 착공을 했으니까 2035년까지 네.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그 이제 연결되는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그래서 10개 도시의 시장 군수님들이 이제 정선군에서 주도해 가지고 네. 광역 행정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양쪽의 도지사까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제일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마 이제 지방선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하반기 중에 철도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대상지를.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KTX 경강선 이제 중에서 평창역에서부터 예. 정선역까지 24.5km 철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네. 그대로 관사북 태백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의 직선으로.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역까지 서울에서 1시간 25분대 네네.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이제 갖춰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철도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야지 예. 그 이제 철도 국가 철도망 건설 계획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천기 누설인가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는데 네. 강원랜드에서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금 K-히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로벌 리조트 복합제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한 3조 원에 강원랜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네. 유보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보다가 그 예산 중에 한 10분의 1만 투자를 해서 한 3천억 정도만 이제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상위권으로 바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KTX 경강선 연결하는 것이 총 사업비가 1조 90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천억만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면은 그런 쪽이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 강원랜드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투자할 만한 사업이고 또 네. 우선순위에 둘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우상호 지사님하고 네네. 같이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4선 군수로서 그 이번 임기 동안 네. 정성 국민들께 네.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네. 싶으신지 뭐 다 좋은 기억을 그 네.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바라시는지. 근데 예. 의외로 좀 뭐 이제 그 좀 맥빠지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네. 작은 것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겁니다. 찾아서 예. 그런 것을 고쳐 나가서 국민들이 어디에서든가 물리적인 또 공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고 또 전국 지자체 226개의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네. 끊임없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예.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우리 이 군의 장기적인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도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잘 추진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네. 기본 사회 정선 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산국이 저한테 주어진 이제 책무라고 믿고 있고 네네네.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난 후 첫 번째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 원래조회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선 군수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죠. 조직 예, 예. 자체가 루즈해지고 또 복지 부동이나 무사한 일이나 네네. 이런 그런 위험성이 대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멈춰 있는 조직은 정말 그것은 뭐 이 박제화된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혁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냐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목적이고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다 혁신 과제를 다 발굴을 해서 한날 이제 발표를 다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개선해 나가는 네. 그런 노력을 함께 할 각오를 또 직원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저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정성 네. 국민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제 7월 1일 11시에 아리랑센터에서 출범식 민선국이 출범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출범식에는 뭐 특정한 국민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민선국이 군정의 출범식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쩌면은 제가 벌써 4번째 군수를 하면서 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네. 프레임에도 쉽게 이렇게 설득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를 민선국이 군수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신 것은 우리 민선 7기 8기 동안에 해왔던 700여 공직자와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해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초심 잃지 않고 임기 다 하는 날까지 정선 군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정선 그리고 기본 사회를 가장 빠르게 정착시키는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제 무더위 다가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날씨 좀 잘 도와줘가지고 풍년농사 되고 정선 아리랑제를 비롯해서 문화예술 도시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저 군수님의 그 각종 현안 계획들 뜻대로 저 완성되기를 라디오 네. 동서남북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승준 정선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